1984 1903년 인도의 식민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에리가서 블레어. 훗날 우리가 아는 이름 조지 오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불평등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명문학교에 다녔지만 그곳에서 그는 계급의 벽과 차별의 냉혹함을 경험합니다. 이후 청년 오웰은 영국 식민지 버마의 경찰로 근무하며 제국주의의 잔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던 체제가 사실은 타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며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양심의 행위였습니다. 오웰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합니다. 그는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장에서 그가 본 것은 한쪽의 오름이 다른 쪽의 오름을 짓밟는 이념의 폭력이었습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고 배신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가 믿었던 정의마저 권력의 이름으로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웰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소설을 통해 이념이 인간의 양심과 생각을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즉 사람이 사상에 종속될 때 생겨나는 비극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동물농장 그리고 1984입니다. 1984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절규이자 유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가던 그는 이 작품을 남기고 1950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의 인민당원으로 하급 관리에 속하는 주인공 윈스턴은 모든 것이 조작되고 통제되는 가운데 일기를 써보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일까? 1984년도쯤이지 않을까? 그리하여 1984라는 제목이 탄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이 쓰여진 때가 1948년입니다. 이 소설은 전체주의,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입니다. 책 속의 전체주의는 2%의 지배자와 13%의 인민당원, 그리고 나머지 85%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의 지배자들은 모든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13%의 인민당원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항상 감시받습니다. 심지어 동료, 가족끼리도 서로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인민당원은 노래를 부를 자유도, 사랑을 할 자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도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빅브라더를 찬양하고 진실을 지워버리고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교정하는 것만이 허락됩니다. 85%의 노동자들은 감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은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물과 같다고 취급되었으며 정치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없이도 통제되는 행복한 노예 계급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급한 영화, 스포츠, 도박, 게임 등을 제공하고 그저 최소한의 월급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윈스턴 스미스. 주인공으로 당의 거짓말을 직감적으로 알고 진실을 갈망하는 지식인입니다. 소심하지만 내면에 강한 저항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줄리아. 윈스턴과 연인 사이로 윈스턴과는 달리 정치적 이념이 아닌 생존과 본능으로 체제에 저항합니다. 오브라이언. 지적인 고문관이자 진정한 권력자인 내부 당원으로 당의 이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윈스턴의 정신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빅브라더. 오세아니아의 상징적 독재자로 실제 존재 여부는 불분명하나 끊임없이 텔레스크린과 포스터에 등장하며 당의 힘과 전체주의 이념을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 보죠.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는 전체주의 국가로 모든 벽에는 빅브라더의 포스터와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모든 행동뿐 아니라 심장 박동 소리까지 감시합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수정하는 진리부 기록국에서 일하는 하급 당원입니다. 그의 임무는 당의 예언과 맞지 않는 과거 신문 기사나 기록들을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윈스턴은 당의 거짓말과 감시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텔레스크린의 시야에서 벗어난 작은 공간에서 금지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윈스턴은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동료들 사이에서 유독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검은 머리의 여자 줄리아와 지적이고 권위적인 오브라이언을 관찰하며 이들에게 끌립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쪽지를 건네며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텔레스크린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시골이나 무산계급 거주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줄리아는 겉으로는 당에 충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인물로 윈스턴에게는 해방감을 줍니다. 한편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반체제 비밀 조직인 형제단의 일원이라고 확신하고 접근하지만 윈스턴과 줄리아는 비밀 은신처에서 사상경찰에 체포됩니다. 윈스턴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체제 반역자들을 재교육하는 애정부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그는 오브라이언이 사실 형제단의 멤버가 아니라 당이 가장 충실하고 영리한 고문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그를 세뇌시키려 하지만 윈스턴의 마음속 마지막 저항, 즉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꺾지 못합니다. 오브라이언은 그를 101호실로 데려갑니다. 101호실은 개인에게 가장 깊은 공포를 이용해 영혼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결국 윈스턴은 줄리아의 사랑과 모든 인간성을 배신하고 진심으로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풀려나지만 곧 총살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경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언어의 단순화로 사람들이 반항적인 생각이나 복잡한 개념을 생각할 수 없도록 사고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를 조작함으로써 객관적인 진실과 역사적 사실이 무너질 때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빅브라더는 무엇이며 나는 과연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즉 인민계급인지 노동자 계급인지, 그리고 과연 언어의 단순화로 우리의 사고를 말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984는 단순한 가상의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의 스마트폰, 당신의 알고리즘, 당신이 무심코 받아들이는 뉴스가 또 다른 텔레스크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진실은 진짜 내 생각인지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고 이 소설은 말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